몸은 양봉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규 양봉TV의 박종규입니다. 지난 2월 봄벌 깨우기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바로 5월달 오늘을 위해서 벌을 계속해서 우리는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벌을 잘 키워왔습니다. 곧 이제 남쪽에서부터 채밀이 시작될 그런 계절이 왔죠. 자,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잘 길러온 이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꿀을 채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군사를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옆에 김 사장님은 한 봉분에서 꿀을 2말, 3말을 채밀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겨우 한 말도 채밀하지 못했다. 이렇다면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꿀을 다수확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꿀을 다수확하느냐, 즉 벌을 놀리지 않아야 된다. 벌을 쉬지 않게 우리는 일을 시켜야지 꿀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5월 초순 양봉 관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5월 초순 양봉 관리, 오늘도 전과 다름없이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13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5월 6일 입하를 기준으로 벌 관리를 한다. 이 시기는 봄이 점차 물러가면서 기온이 오르고 일교차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렇게 서두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 뒷장을 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최적의 외역분과 유봉 비율이라고 해놨습니다. 유밀력이 많은 꿀을 확보하려면 외역분과 유봉의 비율이 7:3 또는 6:4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비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4월 말 산란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비율은 자연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또한 군시가 강한 봉구는 개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까지 잘 확보해 놓은 우리 이 벌의 개체수를 가지고 꿀을 다수확하느냐. 지금까지 나는 이러한 방법을 해왔는데 이상하게도 옆에 사람들보다도 꿀이 들어오는 게 좀 미비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꿀 다수확 보겠습니다. 다수확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벌이 많아야 됩니다. 자, 여기 책에서 한 것처럼 7:3이든 6:4든 어쨌든 벌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꿀을 떠느냐, 물론 계상입니다. 계상을 했는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육면을 가지고 계상을 올려가지고, 자, 계상을 올려서 이렇게 육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했을 겁니다. 자, 6매 가지고 꿀을 뜨는 거하고 8매, 10매 가지고 꿀을 뜨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럼 왜 6매를 여태까지 했느냐 보니까 벌 양이 6매 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매를 가지고 채밀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군사로 졌기 때문에 채밀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밀기가 오고 우리 아카시아 꽃이 팝콘처럼 버려지고 암술과 꽃술이 보이고 꿀샘이 드러날 정도 되면은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6매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요. 팔매 또는 10매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만약 8매를 가정했을 때 8매 중에는 유충판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계상을 올려가지고 가겠죠. 이때 여 밑에 있는 우리 봉판들을 올리잖아요. 봉판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봉판들을 빼올리는데 이거를 지금은 지금 오늘날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남쪽에 거제도라든지 통영 저쪽 남쪽에는 이제 버선발같이 정도 꽃잎이 형성되었답니다. 근데 중부 내륙이나 경기도 이쪽에 보면은 아직 꽃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쪽에 기준 한다면은 5월 15일, 저 남쪽에는 5월 한 7, 8일에 10일 그 정도 되면은 아마 꿀이 유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가 많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위에 봉판을 쫙 빼올립니다. 팔매가 있다 그러면 벌이 상당히 많은 벌이죠. 빼올립니다. 봉판을 빼올리고, 자, 봉판을 빼올립니다. 뭐 2매든 3매든 괜찮습니다. 봉판을 빼올리고 밑에는 소초광, 자, 소초광을 넣는데 거기다가 한쪽을 몰아주시면 안 됩니다. 소초광 넣고 소비 넣고 소초광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초광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공소비를 많이 넣으시고 소초광 1매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넣고 봉판 며칠 있지 않으면 터져 나올 봉판을 여러분들 색깔로서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커피색이 짙을수록 빨리 튀어나온다. 빨리 출방한다. 그렇게 보고 위에다가 뭐 몇몇 개 놨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꼭 개광판은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개광판은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육아방에서만 산란하고 육아 한 수개를 해주고 위에서는 또 잘 형성된 봉판을 넣기 때문에 터져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터져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꿀이 분비되기 시작하겠죠. 유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꿀이 분비될 때는 봉판은 이렇게 넣어줬지만은 자, 봉판은 이렇게 넣어줬지만은 봉판을 넣어줬어요. 봉판 넣어주고 나서 오일은 일주일 있으면 다 터져나올 비소방이 될 겁니다. 비소방이 되는데 이때 그러면 이 상태로 두느냐? 아니죠. 내일 모레 꿀이 쏟아진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밑에 가서 똑같이 맞춰줍니다. 팔매로. 위에는 완전히 공소비라 됩니다. 이게 봉충판이 이제 넣으면 안 되겠죠. 밑에서만 육아와 산란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초광을 하나 넣었기 때문에 소초광을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벌집 짓기도 합니다. 소초광이라고 합시다. 소초광. 왜? 벌집 짓기를 시켜야지 분봉열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꿀을 채우고 육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초광을 필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소초광을 한꺼번에 뭐 3매 4매 이렇게 넣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빈소비는 3매 4매 넣어주는 게 괜찮은데 소초광을 그렇게 넣어주시지 말라는 겁니다. 1매 아니면 2매 이렇게 넣어줘서 벌집 짓기를 시키고 위에는 또 빈 공간이기 때문에 빈소비이기 때문에 꿀이 유밀이 되면은 꿀도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일벌들은 꿀 가족에 여념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봉열을 받지 않아서 분봉도 나지 않고 해서 꿀을 많이 채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동 다니시는 분들은요 3상까지는 사실 안 하죠. 개상을 해서 개상에 꿀이 반 정도 찰랑 말랑 하면 그냥 물꿀을 그냥 채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꿀을 많이 채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꿀을 많이 채밀하려고 그러면은 벌을 놀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 놀리는 방법이 뭡니까?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거나 그 다음에 소초광을 넣어서 벌집 짓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벌을 놀리지 않아야 됩니다. 한창 우리 아카시아 꽃이 개화가 돼서 유밀이 되는 시기는 약 일주일 내외입니다. 암꽃과 숫꽃이 보이기 시작해서 거기에 꿀샘이 드러날 때까지 꽃대가 나오서 약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 꽃잎이 팝콘처럼 벌어져 가지고 있는 시기는 약 일주일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꿀을 많이 채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을 놀리면 안 돼요. 벌은 여기에 한 반 정도만 차게 되면요 일벌들은 퇴업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공간이 없다는 걸 우리 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이동하시는 분들은 밤도 안 돼도 그냥 뜨는 이유는
이 밀도질을 밀개를 밀도질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꿀을 뜨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제대로 숙성꿀을 뜨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 정도 차게 되면은 우리는 삼상을 올려줘야 됩니다. 삼상을 올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거는 1층 단상, 여기 2층 개상인데 새로 준비한 별도로 반 정도 찰 정도 되게 되면은 별도로 개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8매나 10매 정도 빈 소비를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개상에 있는 것을 삼상으로 올려주고 여기 단상과 개상 사이에 여기에 바로 지금 준비해둔 10매짜리 공소비를 넣어가지고 개상을 준비한 그 통에다가 이 사이에다 넣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층에는 반 정도 차 있는 개상통이 올라가 있고 사실 2층에는 빈 소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일벌들은 쉬지 않고 계속 꿀을 물에다가 저장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또 며칠이 지나게 되면은 한 이틀만 지나게 되면은 거의 삼상에는 꼭 이틀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또 밀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군시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여기는 이미 꿀을 거의 다 밀개가 될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이때 삼상의 것은 꿀을 뜨자는 거죠. 개상의 것은 여기 꿀이 꽉 찰 정도 되면은 다시 또 아까 빈 소비를 넣어줬던 이 개상에서는 또 반 정도 차게 될 겁니다. 이때 개상 꿀을 내려가지고 채미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관해 뒀다가 다시 빈 소비를 확보해서 또 이 2층에 있는 것을 또 위로 올려주고 단상과 개상 사이에 또 새로운 빈 소비 신매된 것을 또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을 쉬지 않게끔 해줘야지 꿀을 다소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개상과 삼상을 올리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꿀을 채밀한 시간대입니다. 꿀을 채밀한 시간대. 자, 꿀이 하루 우리가 24시간을 두고 봤을 때 꿀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나 아침 6시부터 11시, 즉 오전 중에 하루에 분비되는 꿀량의 65%가 6시부터 11시 사이에 꿀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30% 정도, 그 이후는 약 5% 정도 이렇게 분비가 된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꿀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얘기는 벌이 꿀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와 동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채미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대가 보통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6시부터 오전 내내 우리는 채미를 했습니다. 이동하시는 분이건 숙성꿀을 뜨는 분이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동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은 개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상에 있는 벌을 반만 차면은 꿀을 채밀합니다. 그러면 개상에 있는 벌을 채밀하기 위해서 털어내야 됩니다. 다 털어서 단상으로 다 보내고 개상을 가지고 꿀을 뜨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6만 마리, 7만 마리 되는 벌들이 단상에 다 모여서 모자라니까 앞에 입구에 모여서 정신없죠. 모여서 일을 하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반 있는 거를 뜨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오전에 했습니다. 여태까지 오전에 꿀 뜨는 걸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오전에 꿀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벌을 건드렸기 때문에 소문 앞에 나와서 벌이 뭉쳐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꿀이 한참 분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벌을 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상에서 이동하시면 개상에서 꿀을 뜨려고 그러면 시간대로 본다면 언제 뜨는 게 맞느냐? 지금 꿀이 분비되는 시간대가 봐서는 자, 오전 자, 글씨를 써봅시다. 오전 6시에서 11시까지 꿀 분비 65%.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35% 분비. 6시 이후 5% 정도 분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시간대에 오전에 꿀을 채밀해버리니까 꿀이 한창 분비될 때 쏟아질 때 꿀을 뜯다 보니까 벌들이 앞에 나와서 뭉쳐서 일을 못하죠. 불안해서. 그러니까 꿀을 많이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상만 가지고 이동하면서 뜨시는 분들은 오전에 꿀 뜰 게 아니라 오후에 꿀 뜨는 게 유리하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삼상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또 다릅니다. 삼상을 가지신 분들은 아침에 여기에 꿀이 다 삼상에 꿀이 꽉 차면은 이것을 오전에 이건 드러내도 관계없죠. 삼상에는 거의 벌이 붙지 않습니다. 조금 일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군용기로서 쫓으면은 밑으로 개상이나 단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삼상만 별도로 빼고 미리 준비한 개상통에 공소비를 8매든 10매든 넣어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이 단상과 개상 사이에 넣어주고 이 2층은 다시 3층으로 올려주는 역할. 요걸 계속해서 반복해주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오전에 해도 관계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벌을 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방법을 하다 보니까 벌을 놀리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전에 꿀을 뜨다 보니까 꿀이 쏟아지는 시간대에 벌을 놀리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새로 연구진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시고 나도 이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오전에 채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채밀하는 방식으로 해보시고 또 삼상을 올려서 위에 거는 언제든지 오전에 오후든 빼놨다가 내가 편한 시간대에 낮에 꿀을 채밀하든지 채밀장에서 꿀을 채밀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조금 종전과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 내용이 바로 벌을 놀리지 않고 채밀하는 방법이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카시아 꽃이 피서 꿀이 분비되는 날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벌을 놀리게 되면은 우리는 꿀을 많이 내가 기대치만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소비 배열도 중요하지만은 개상과 삼상 요거 활용을 잘 하셔서 여러분 올해는 많은 채밀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든 숙련자든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숙련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여기서 덧붙인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액봉이 많아야 되는데 외액봉을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죠. 벌을 보태주기 해서 털어준다. 이런 방법을 했는데 벌을 털어주다가 보니까 일부만 돌아 일부는 다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외역봉 몰아주기를 하자. 이렇게 한 30군이 있다. 이렇게 봐요. 요거를 A, B, C로 나누자고요. 편의상. A는 강군, B는 중간 정도 되고 C는 약군이다. 약군이다 해서 두세 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좀 약하다는 그런 뜻으로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군은 막 8매, 10매 아주 강군이다. 요거는 그보다 조금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는 벌을 털어서 넣어주는 방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모이지 않더라 하는 결론이 나와서 요거 몰아주기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러면 강군이 있고 중간이 있고 약군인데 어느 쪽으로 우리가 몰아주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군이 몰아주자. 더 강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다. 약군이 몰아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결론이 납니다.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중간쯤 되는 쪽으로 몰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몰아주느냐? 그럼 강군은 몰아주면 왜 안 되느냐? 강군은 이미 강군이기 때문에 분봉료를 받을 수도 있고 며칠 가지 않으면 분봉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전선에 나가서 꿀을 달라고 하는데 분봉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기대치 만큼 또 꿀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봉이 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중간쯤 되는 건 아직까지 분봉료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을 쪽에 밀어주자는 거죠. 큰 놈한테 밀어주자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걸 몰아주기는 어떻게 하느냐? 요 강군을 뒤로 뺍니다. 뒤로. 그 다음에 약군도 뒤로 뺍니다. 뒤로 뺍니다. 자, 뒤로 빼니까 여기 없어요. 자, 뒤로 가시는 없어요. 자, 이 줄에 쫙 우리가 빼놓은 이 줄이 딱 이따 봤을 때 강군과 약군을 뒤로 빼는데 요 시간대가 있습니다. 시간대. 언제 빼야 되느냐? 저녁에 일몰 후에 어두워질만 할 때 지금 시간대로 본다면 거의 7시 반에 8시쯤에 뒤로 빼줍니다. 쭉쭉 가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중간 정도 되는 벌을 몰아주겠다고 이렇게 뒤로 빼줍니다. 뒤로 빼주시든지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어두울 때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아침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벌은 날이 밝으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이 벌들이요 일하러 갈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 일로 가느냐? 아니에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 있던 대로. 전에 있던 이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와보니까 내 집이 없어. 이건 100% 외액봉입니다. 우왕좌왕 내 집이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이 중간에 미리 확보해놓은 냈던 이 중간 쪽으로 외액봉이 다 몰리게 됩니다. A와 C에 있던 외액봉들이 이 중간통으로 다 몰리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벌이 되겠죠. 원래 여기에 3만 마리가 있었다면 이거는 한 7만 마리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럼 이걸 시점을 언제 해주느냐? 내일 모레 곧 꿀이 흐른다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련 되신 분들한테 한번 권해드리는데 난 초보자라도 난 자신 있게 한번 해보자. 아니면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벌 몰아주기, 외역봉 몰아주기 요걸 해주심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완전 일벌만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꿀이 들어오겠죠. 이때는요 개상, 담상, 유충판, 애벌레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없으면 꿀을 막 갖다 채우게 됩니다. 지금 꿀이 들어올 때는요 육아하는 거 벌 새끼 키우는 거 우리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벌 개체수 확보하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던 꿀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있던 유충판이나 봉충판을 어디로 빼옮기냐? 이쪽으로 빼려거나 이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옆에 통에다가 봉충판을 다 빼옮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빈소비만 넣어줘야지 꿀이 많이 확보된 것과 동시에 만약에 여기 유충판이나 내일 터져나올 그런 소비가 있다면 그 유봉들이 출방을 해서 먹어치우는 꿀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식구 많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유봉이 필요 없어요. 지금 꿀을 뜨는 봉군이기 때문에 꿀만 많이 들어오면 되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옆에 쪽으로 우리가 봉충판을 다 넣어줬던 이것은 아가시아 꿀을 다 뜰 동안에 일주일 열흘 걸립니다. 그 동안에 이쪽 통은 우리가 봉판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통 대로 또 많이 불어나서 이 벌들은 나중에 열흘 후 20일 후에 야생화 꿀이나 그 이외에 다른 꿀을 뜰 수 있는 좋은 또 봉군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숙련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은 외액봉머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더 강군이 된다. 무조건 일벌들이 많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원래 한번 숙련되신 분들은 참고적으로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는 또 다음 중순에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되면 우리 이 중부지방에서 한창 유명이 될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잘 들으시고 그때 참고적으로 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번 거듭되는
우리 어려움 속에서 원래 그나마 원래 조금 유면이 잘 된다는 그런 예보를 듣고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또 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하는 방법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분봉의 계절이죠. 원래 나는 꿀을 포기하고 벌도 몇 통 없는 것 가지고 꿀을 뜨자니 어중간한 그런 분들은 봉군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봉군수를 많이 늘려서 내년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이롭다. 바로 인공분봉입니다. 인공분봉을 하자. 인공분봉을 하지 않으면요, 자연분봉 가지고는 많은 봉군을 일시에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5월달은 분봉의 계절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봉이 잘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외부 온도가 아주 최적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먹거리가 많아요. 화분이 많고 꿀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이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계절이다. 또 본능적으로 5월달은 번식의 계절이다. 그래서 한 장씩만 쪼개가지고 여러분들 하셔도요, 분봉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계절이 바로 5월이다 라고 보는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수 종봉 여왕봉을 구입해서 넣으시면 될 겁니다. 넣어가지고 하는데, 본중앙에서 벌써 지금 약 6년째 여왕벌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좋은 충실한 여왕벌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분봉하실 때 필요하시면 본중앙으로 연락 주시면 좋은 종봉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분봉. 이거를 5월달에 1년 중에 가장 잘 되는 달이 5월달이다. 뭐 6월달도 잘 됩니다만 5월달보다는 다소 못하나 6월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하시는 분이 있고 6월달에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밤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분봉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건 둘 다 괜찮습니다. 하시는데 그때는 꼭 좋은 종봉을 사용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자, 인공분봉을 할 때는요, 딱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응애 방지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분봉을 해놓고 나면은 보통 한 매, 막 2매도 했다고 봐요. 한 매도 2매도 좋습니다. 이때 하나는 식량소비, 하나는 봉충판을 넣습니다. 벌은 2매든 1매든 괜찮습니다. 들어넣습니다. 그죠? 들어넣는데 이때 여기 되는 봉충판, 봉판이라고 합니다. 봉판을 넣죠. 왜? 여기 벌이 들어있지만은 이 봉판 넣으로 해서 며칠 이내에 터져나올 봉판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 장벌을 넣었지만은 이 봉판이 터져나오면 2장벌이 됩니다. 그리고 개체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빨리 늘어나기 위해서 봉판을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 봉판이 언제쯤 터져나온다는 것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은 왜? 우리가 커피색이 짙을수록 그거는 빨리 나오는 봉판을 넣기 때문에 3일 아니면 5일 이내에 터져나온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넣고 이 봉판이 다 출방됐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뭐를 하냐?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약? 응애약입니다. 다 터져나와서 이때 응애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든지 여러분들 맞는 약을 하십시오. 응애약입니다. 속살만도 효과 있습니다. 이때 개미사이나 옥상산을 잘못하게 되면은 벌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살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터져 나와서 응애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벌이 몇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응애는 다 노출돼 있어서 응애를 다 잡을 수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응애약을 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요, 이 봉판에서 자라고 있는 응애들 때문에 나중에 이 봉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응애약을 해주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마찬가지로 이건요, 보온은 철저하게 이렇게 닦아 주셔야 됩니다. 5월달이든 6월달이든 분봉을 했다 그러면은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야간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거는 철저하게 보온을 해주셔야 된다. 늘어날 때까지, 한판 늘어날 때까지는 꼭 철저하게 보온을 해주셔야지 문제가 없이
벌이 분봉이 잘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왕벌 교체는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여왕벌을 교체를 하냐? 작년 구왕, 또 원래 신왕이라 할지라도 구왕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보니까 산란력이 떨어진다. 이때는 구왕이든 신왕이든 바로 왕을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왕? 우수종봉을 구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참여하시고요. 좌우지간 5월달에 많은 채비를 해서 또 봉군을 늘리시는 분들은 많은 봉군을 확보해서 또 이렇게 정말로 재미있는 그런 양봉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5월 초선 장문관리 잘 시청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